뒤늦은 후회. 김미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업고 늘 애정의 말을 건넸던, 퇴근 후에 맛있는 간식을 사가지고 와 행복하게 했던 아빠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제게 남겨진 가족은 어린 남동생과 지병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초라한 엄마뿐이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는 엄마. 어린 제 눈의 엄마는 너무 무능해 보였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따라붙는 가난도 다 엄마 탓 같았습니다. 아이고, 큰애가 엄마를 안 닮아 참 다행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내 말이. 아이고. 당연히 기분 나빠야 할 이 말을 저도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더 엄마와 닮아 보이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모든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때 집안 형편은 도시락도 싸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점심때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갔고, 저는 그냥 학교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한 날, 집을 나서기 전 괜한 기대감에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런 보리밥과 냄새나는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도시락을 마당에 내팽개쳤습니다. 초라한 도시락이 제 모습마저 초라해 보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어 약을 먹지 않고는 거동조차 힘들어졌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전 한마디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병든 엄마가 제 힘든 삶의 원인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갔다 온 남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누나, 엄마가 나 밥도 안 주고 엎드려 잠만 자고 있어.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애써 외면하며 제 할 일을 다 하고 집에 갔습니다. 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엄마가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픈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는 게 나을 거야 라는 생각에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흔한 꽃가마도 타지 못하고 차가운 경운기에 실려 흰 꽃 몇 송이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기억은 가정을 꾸린 지금까지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제 모진 행동. 이모를 통해 엄마가 문학가를 꿈꿨으나 우리를 낳고 당신의 꿈을 포기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엄마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남편을 잃고 아픈 몸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했던 엄마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참담했을지 이해가 됩니다. 양갈래 머리 따아줬을 때 촌스럽다고 풀지 말걸. 도시락을 마당에 내팽개치지 말걸. 아픈데도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할걸. 하교 후 엄마의 말동무가 되어줄걸. 어깨 한번 두들겨 줄걸. 엄마 힘들지 하며 그 마음 이해해줄걸. 나중에 커서 호강시켜줄게 하고 약속할걸. 아빠 없이도 기죽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하고 말할걸. 뒤늦은 후회가 밀려와 가슴을 칩니다. 그 여린 가슴에 꽂았던 비수가 더 날카로워져 제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저는 죄인입니다.
모시와 삼배. 박명숙. 어머니는 시골 종갓집 장남에게 시집와 농사일과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하며 쉴 틈이 없으셨다. 그나마 겨울이 한가한데 그 겨울도 한 올 한 올 모시를 짜거나 삶을 삼으셨다. 특히 삶삼기를 할 때면 거친 삶 때문에 어머니의 무릎이 거북이 등같이 되었다. 여름이 되면 아버지는 늘 어머니가 만드신 모시저고리를 입고 계셨다. 합성 섬유가 들어와서야 어머니의 모시짜기와 삶삼기가 끝이 났다. 그런데 내가 시집갈 때 길게 이어진 모시천이 보자기에 쌓여 손에 쥐어진 것이다. 여름에 홍서방이랑 시원한 모시저고리 만들어 입어라. 넉넉하니까 남은 것은 이불에서 시원하게 덮고 자고. 몇 년 전 겨울,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엄마가 몇십 년을 고이 간직한 삼배치마를 꺼내 하나씩 나눠줬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딸들 입히려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란다. 삼배로 만든 거칠고 투박한 치마를 만지며 한없이 깊은 어머니의 속정을 몰랐던 지난날이 가슴 아팠다. 이제 80이 넘으신 어머니의 얼굴에는 젊은 날의 고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주름만 남았다. 시집 갈 때 주신 모시 옷감에도 아버지 떠나보낼 때 받은 바스락거리는 삼배치마에도 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겼다. 모시 한 올, 삼배 한 올, 길게 길게 연결한 어머니의 사랑이 손끝에서 느껴진다. 엄마와 가방. 황은영. 엄마, 이거 뭐예요? 제 가방 아니에요? 맞다. 일하러 다닐 때 도시락 넣고 다니려고. 뭐 아직 멀쩡하다. 이거 너무 오래됐잖아요. 아유, 뭐 어떠냐. 우리 딸이 쓰던 거라 좋다. 네 생각도 나고. 오랜만에 들른 집에서 대학생 때 쓰던 가방을 봤다. 그때는 조르고 졸라 산 거지만 1년쯤 쓰고는 실증이나 새로운 가방으로 바꿨다. 그 후 내 기억 속에서는 완전히 잊혔다. 사실 엄마는 가방뿐 아니라 내가 버린 신발, 티셔츠 등을 다 다시 사용하셨다. 내게는 늘 새 것들을 사주셨지만 당신의 신발 한 켤레, 로션 하나 살 때는 고민에 고민을 하셨다. 그리고 내가 쓰고 버린 것들을 닳아질 때까지 사용하셨다. 그것마저 닳아 없어지면 가장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셨다. 엄마는 나에게 좋은 것을 사주려 힘들게 일하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할 때는 한없이 미안해하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런 엄마의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새 것 같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지고 싶은 것을 못 얻을 때는 투정하고 짜증을 냈다. 아직도 내가 쓰던 것을 버리지 않고 쓰는 엄마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리다.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보니 이제야 그때의 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이해가 된다. 나도 내 아이에게는 더 좋은 거, 맛있는 것만 해주고 싶다. 아이가 해달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걸 못 해줄 때는 계속 마음에 남아 미안하고 또 가슴이 아프다. 엄마도 그랬을 텐데 왜 그렇게 철없이 굴었을까? 넘치게 받은 사랑, 이제 돌려드리자. 우선 엄마에게 무례히 했던 모든 행동 온전히 회개부터 한 후에